당신은 몇 번이나 사랑이라고 불렀는가? 사실은 자신을 서서히 포기한 것이었는데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이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 전쟁터에서의 트로피는 바로 자기 자신의 소멸이다. 그들은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기다리며 너무 많이 용서한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잊는다. 더 잔인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침묵 속에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자신이 착하고 강하고 이해심이 많다고 믿으며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는 개념은 너무나 미화되어서 마치 미덕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에리히 프롬은 철학적 용기를 가지고 경고했다. 사랑이 자아의 죽음을 요구할 때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다. 상대방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지 못하고 당신은 가장 신성한 것, 내면의 온전함에서 멀어진다. 거울 앞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상상해보라. 그녀는 화장을 마치고 또 한 번의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자리에서는 그의 하루, 그의 계획, 그의 생각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건배를 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의 텅 비어 있다. 그녀가 좋아하던 색은 옷장에서 사라졌고 춤추게 만들던 음악은 잊힌 재생 목록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꿈은 수정되고 축소되고 미뤄졌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가? 그녀 자신조차도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한다. 이 여성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상징이다. 반영이다. 어쩌면 당신이 그 여성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단계일지도 모른다. 약속되지도 않은 약속을 믿으며 스스로를 얼마나 희생해왔는지를 온전히 자신을 바치면 똑같이 사랑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 말이다. 하지만 그 계산은 절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이 정체성의 희생을 요구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고 두려움이며 헌신으로 위장된 결핍이기 때문이다. 프롬은 성숙한 사랑이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되 각자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이란 사라질 때까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함을 유지한 채로 헌신하는 것이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영상의 여정이 시작된다. 감정적 복종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모든 순간을 다시 들여다보는 용기 있는 초대. 당신이 정상이라 여겼던 상처들, 정당화했던 공허함, 사소하게 여겼지만 하루에 1cm씩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양보들을 함께 살펴보자.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그날까지 지금 당신에게 상징적인 아주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맹점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친이라는 뜻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삶은 그 의미 그대로였습니다. 지쳐 있었죠. 리아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이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 믿었죠. 그래서 그녀는 줬습니다. 시간, 경청, 힘, 자유. 처음엔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이 쓸모있고 필요하고 심지어는 존경받는다고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신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제는 무엇을 받고 싶은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리아는 병들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피로감, 미묘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작은 폭력들 앞에서 침묵했고 다툼을 피하기 위해 웃었으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성숙함, 회복력, 인내심으로 칭찬받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을 깊이 포기한 결과였다는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산책을 하던 중 그녀는 녹슨 새장 속에 갇힌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울지도 날갯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는 감옥을 집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리아는 새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너무 오랫동안 침묵한 나머지 노래하는 법을 잊고 말았다는 것을. 리아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과 단절된 여성들, 자신을 잃는 것이 관계를 위한 대가라고 믿는 여성들,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 생각하며 보이고 싶어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신을 숨기는 여성들. 하지만 만약 사랑이 그 반대라면
만약 진정한 감정의 혁명이란 당신이 먼저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시작된다면 이기심이 아닌 의식의 선택으로 이 영상은 하나의 알림입니다. 사랑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더 이상 사라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움츠러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당신의 고통에 침묵을 요구하는 사랑은 당신의 예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을 멈추고 그저 타인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 상실의 두려움, 이전의 당신을 기억하는 것, 사랑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고 믿기 전에 당신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본질을 침묵시켰던 그 이전의 당신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자기 포기에 보이지 않는 계약을 끊기 위해 당신이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돌보면서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머무르면서도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왜냐하면 프롬이 가르쳐 주었듯이 사랑은 자유의 행위이지 감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감정적 자살의 느린 형태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이 사회, 문화, 심지어는 일부 친구들의 박수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여성을 칭찬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우고 꿋꿋하게 견디며 눈물을 삼키고 불평하지 않는 여성을 마치 그녀의 고통이 비밀스러운 공로라도 되는 양.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강해 보이는 여성의 이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는 내면의 균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 자신조차 다시는 그 틈을 메울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포기를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억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스스로를 조율하고 맞추며 자신의 강렬함을 줄이고 직관을 침묵시켜야 한다고 에리히 프롬은 성숙한 사랑이란 개별성을 보존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관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융합,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결합, 불균형을 애정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관계. 한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하면서 점차 자신이 좋아하던 옷을 입지 않게 됩니다. 그가 싫어하기 때문이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입니다. 그가 불안해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꿈과 계획도 포기합니다. 그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조화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제 자신은 타인의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의 삶은 그 길 어딘가에 버려졌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조건부 사랑의 환상입니다. 당신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보다 더 성장하지 않는다면, 나를 대면하지 않는다면 사랑하겠다는 식의 사랑. 이런 사랑은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한하고 통제하며 여성을 그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가치는 타인을 기쁘게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온순해야 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돌봐야 하며 상처받으면서도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녀들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직감, 불편한 감정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몸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영혼이 소리칩니다. 그리고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많은 여성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혼자 남을까 두려워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고독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한 번도 진정으로 함께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따르고 양보하고 지탱해 주었지만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지탱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이미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태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죠.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성은 공정한 교환이 아닌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식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는 일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을 잊지 않는 것, 손을 내밀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많은 경우 부족한 것은 타인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상처를 줄 때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 경계를 설정할 힘, 상호성이 없을 때 거리를 두는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깨달음.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강력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금이 간 화분 안에서 자라려 애쓰는 한 송이 꽃, 물도 부족하고 항상 그늘에 있지만 최선을 다해 자랍니다. 삐뚤게 자라지만 그래도 자랍니다. 햇살 없이도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더 영양분을 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랑은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을 주는 일입니다. 여성들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보낸 시간입니다.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을 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구하려 애썼던 시간들입니다.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된 여성은 조용한 힘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애원하지도 과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재에 허락을 구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상실의 고통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된 삶을 사는 고통보다 결코 더 크지 않습니다. 자신을 작게 만드는 사랑에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프롬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이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식 없이는 감정의 자유가 없고 자기 사랑 없이는 건강한 사랑이 없으며 진정한 존재 없이는 상호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된 여성은 자신을 억압했던 기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틀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단단하게 머무르며 다시 자신을 잃는다고 느낄 때는 가볍게 떠납니다. 치유는 외침이 아닙니다. 이제 됐어 라고 말하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다시 피어납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결핍이 아니라 진실에서 비롯된 피어남입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사랑이 흘러넘치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고 머리는 단정했으며 미소도 있었지만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더 이상 없어. 이것이 바로 영혼이 몸을 뚫고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몸은 여전히 남고 싶어 하지만 가면은 금이 가고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아닌 모든 것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녀를 상처 입힌 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적인 한마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된 작은 자기 포기의 누적이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을 때 침묵했던 수많은 순간들. 아니요라고 말했어야 했던 순간들에 양보했던 자신. 자신의 강렬함을 존재 자체로 사과해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아픔. 그것은 가슴을 조이는 듯한 답답함. 조용한 불면, 아무리 쉬어도 가시지 않는 피로로 나타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마지막 순서에 둔 결과입니다. 더 가볍고, 더 다정하고, 더 이해심 많아지면 그가 마침내 자신을 볼 거라 믿었던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작아지게 해야만 스스로 크게 느끼는 남자는 절대로 온전한 여성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환은 그녀가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가 전부 잘못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문제는 빵 조각을 연회라 믿었던 자신의 모습에도 있다는 것. 존재를 애정으로 착각하고 깊이를 겉모습으로 대체하고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 착각했던 그 모습. 사랑은 자신을 고양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사랑도 훈련, 헌신,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경험한 것은 연극이었습니다. 완벽한 여성을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고통에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착한 여자의 이미지를 부셔야만 살아있는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동안 그녀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균열, 새벽 어딘가에서 들리는 이제 됐어라는 속삭임, 그리고 내면의 시선이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버릴 수 없어. 이 결별은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란도 필요 없습니다. 내면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자신을 축소시키던 모든 것으로부터 감정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직관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치유는 오랫동안 부정해온 감정을 마침내 느낄 용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울지만 그것은 약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생의 눈물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 대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런 여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소리치지 않지만 누구도 감히 그녀의 경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논쟁하지 않지만 상호성이 없는 곳에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애원하지도 집착하지도 지나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성이 결단을 내리는 지점입니다.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과의 단절, 자기 포기의 순환과의 단절, 평범한 공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드는 습관과의 결별, 가장 쓰라린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그녀를 다시 데리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법 같은 사과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해방은 외부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성이 더 이상 기다리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귀환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타인에게서 찾고자 했던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안전, 사랑, 존엄, 가치, 그것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되찾아야 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녀는 예전과 다릅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가 상냥하고 언제나 열려 있으며 편리하길 기대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선택합니다. 그녀는 걸러냅니다. 반응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그녀에게 이제 자신의 목소리는 신성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안에서 무너진 뒤 다른 종류의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종의 침묵이 아니라 존재의 침묵입니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목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고 고통의 자리에 명확함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녀는 하나의 잊혀진 물건을 발견합니다. 먼지 낀 상자 속에 있던 오래된 목걸이. 금전적 가치는 크지 않았지만 의미는 깊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받았던 선물로 거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할머니는 말했었죠. 그 순간 손끝으로 목걸이를 감싸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바로 어린 시절의 그 소녀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여성이라는 것을. 바로 그 지점에서 변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발처럼이 아니라 고통의 틈을 지나 불어온 한 줄기 부드러운 바람처럼 그녀는 더 이상 울었다고 약해졌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다는 사실에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목받기 위한 대가로 자신의 목소리를 넘기지 않겠다고, 균형 없는 관계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협상하지 않겠다고.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눈빛도 달라졌다. 사소한 선택들 속에서도 변화가 보였다. 이제 그녀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침묵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체성 때문이었다. 한때 선택받기 위해 애썼던 여성이 이제는 스스로를 선택했다. 애정을 구걸하던 여성이 이제는 자신을 채웠다. 사랑받기 위해 침묵해야 한다고 믿었던 여성이 이제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크게 외치지 않았다. 모두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오직 진심으로만.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었다. 이것이 감정적 해방의 아름다움이다. 관중이 필요하지 않다. 다시 태어난 여성은 자신의 변화를 외치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을 살아낸다. 그리고 준비된 이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다.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야. 잠시 꺼졌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 다시 불이 켜졌어. 이것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속삭임이다. 집으로 돌아온 이의 조용한 힘,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을 사람의 결심. 그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었다. 환상의 끝이었다. 사랑받기 위해 사라져야 한다는 그 착각의 종말이었다. 이제 그녀는 가볍게 걷는다. 모든 것이 해결돼서가 아니다. 마침내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던 짐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안다. 자신을 포기해야만 얻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자유는 자신의 진실에 충실한 삶이다. 설령 그 진실이 당분간 혼자 걷는 길일지라도 그녀는 이제 누군가가 구해주길 바라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구원이다. 더 이상 작은 공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 그녀는 확장하고 흘러넘치며 살아간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당신의 해방을 상징하는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오늘 놓아주기로 한 것, 자신에게 하는 약속 혹은 단순히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나는 나에게로 돌아간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곳은 매주 당신의 조용한 힘과 다시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할 때 그 힘은 언제나 깨어납니다. 이제 다음 영상이 곧 당신의 화면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클릭하고 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